안녕하십니까. 오늘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관리 방안 발표를 맡은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박수홍 팀장입니다. 오늘 우선 발표는 첫 번째 보험산업 현황, 두 번째 건전성 규제 현황, 세 번째 건전성 감독 방향 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산업 현황입니다. 우선 보험산업 재무 현황을 22년 말과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입니다. 23년도 9월 말 기준 자산은 1,153조 원으로 22년 12월 말 대비 157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보험계약 대출 약 70조 되는 보험계약 대출과 약 25조의 미상각 신계약비, 또 시장 금리의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전체 자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경우 해당 기간 할인율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할인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 부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 대출 및 미상각 신계약비 등이 보험 부채 평가 시에 부의 가치로 반영됨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모두 시가평가에 따른 감소가 일어났는데 자산 감소분이 부채 감소분을 자산 감소분이 부채 감소분을 초과함에 따라서 결국 자본이 79조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산업 주요 지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성장성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 지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수입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시장이 포화됐다는 많은 얘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의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해서 보험료 수입은 23년도 9월까지 살펴보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도 전체 기준으로 229조 원의 보험료 수입이 있었으며 23년도 9월 말, 즉 3분기까지 살펴보면 162조 원의 보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22년 3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은 156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판매가 증가하였고 또 23년도부터 IFRS 9, IFRS 17 등 새로운 회계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보험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 전체 보험사의 당기 순이익은 9.2조 원을 기록하였는데 반해 23년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11.4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이미 전년도 전체 연이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성 지표는 23년도 IFRS 17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서 건전성 지표도 시가평가에 기반한 KICS를 도입을 하게 되었으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급여력 비율이
22년도 말에 비해서 23년도 9월 기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급 여력 비율은 22년까지는 기존 RBC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였고 23년도부터 KICS 비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RBC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비율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산은 시가평가되는 데 반해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성 규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전성 규제 현황은 KI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부채를 2023년부터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 IFRS 17이 도입됨에 따라서 건전성 규제도 시가평가 기반으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RBC 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시가평가, 부채는 원가평가를 함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이 차이 나는 이유로 인해서 건전성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건전성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KICS 도입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S 국제보험 자본기준과 그다음에 유럽의 보험 자본기준 솔벤시2 등 해외 시가평가 제도를 벤치마크하여 KICS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본 골격에 국내 통계를 활용하여 리스크 충격 수준이나 또 상관계수를 국내 산업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산업 영향을 감안하여 너무나 큰 제도적 충격으로 인해서 회사 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방안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국제보험 자본규제 ICS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2월에 1차 공개 협의안을 발표한 후 올해 24년 말까지 5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고 25년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반면 KICS의 경우 2017년도 공개 협의안을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2023년도에 전격적으로 IFRS 17과 함께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그 건전성 규제인 RBC 제도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용 자본을 보시면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평가를 하고 일부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KICS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 변경 시에 자산 부채 전체에 대해서 완전한 시가 평가를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 자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리스크 구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보험금리, 시장 신용, 운용 리스크 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KICS의 경우에는
생명장기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일반 손해보험,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를 포함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용 리스크 이렇게 전체 5가지 분류로 리스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위험 익스포저에 위험 계수를 곱하는 위험 계수 방식을 적용을 하였는데 반해 KICS에서는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중점적으로 도입을 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계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자본 규제나 유럽의 자본 규제의 그런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신뢰 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KICS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용자본 산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일반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순자산이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평가 차익 같은 경우에는 대출 채권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아니면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가 평가됨에 따라 차액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평가 차익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일반 회계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는 그 부채 항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감독 목적 재무 상태표의 순자산을 가지고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 자산 부채의 경우에는 가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는 차감을 하는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본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자본 산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본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별로 리스크별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여 리스크별 요구자본을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약률이나 사망률, 금리 등의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고 각각의 리스크별 요구 자본이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 자본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리스크별 충격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각 요구 자본을 이제 각 그 리스크별 상관계수를 적용을 하여 합산을 한 금액이 전체 요구 자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KICS 요구 자본 산출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지 대분류 리스크를 충격 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요구 자본을 산출한 후 그 각 리스크 간에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요구 자본을 합산하고 그 각 요구 자본의 전체 요구 자본에 대한 법인사 효과까지 반영을 하여 총 요구 자본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5가지 항목이 기존 RBC 제도에 비해서 추가된 이제 항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위험이 추가로 노출된 항목이나 아니면은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위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해지 사업비 리스크나 대재해 위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의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 KICS 경과조치 운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급격한 이런 제도 변경에 따른 회사의 충격을, 어떤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과 회사가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적용하는 항목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보완자본, 이제 기존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이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KICS로 넘어오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만 기본자본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KICS로 도입되기 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면 계속 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업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 부담이 이제 시가평가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3년간은 1개월씩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연장을 하고 공시하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취약사별로 그 신청을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자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서 자본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갑자기 제도 변경에 따라서 보험사가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이 없었으나 제도 변경에 따라서 갑자기 부실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 부채 증가분, 그에 따른 자본의 감소분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추가되는 그 리스크 항목들이 있는데, 그 리스크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갑자기 요구자본이 늘어나고 건전성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추가되는 그 리스크별 요구 자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과 조치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입 시점에 그 KICS 비율로 100% 이하인 경우라도 기존 RBC 제도로 100% 이상이라면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이런 조치도 마련하였으나 적용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리 변동 위험에 어떤 가장 크게 이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부채 모두 2023년부터 시가 평가함에 따라서 자산도 부채도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ALM 자산부채 종합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FRS 9, 자산에 적용되는 IFRS 9이 IFRS 17과 함께 적용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보험사가 가지고 기존에 원가로 평가하고 있던 상당분의 자산들이 시가평가 대상이 되고, 또 상당분의 자산들이 그 중에서 단기의 손익을 인식하는 이런 자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자산 변동뿐만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서 손익도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리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올해나 내년까지 금리가 하락할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금리 변동이 100bp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 부채가 이제 듀레이션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은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사별 금리 충격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회사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재무 건전성 비율 관리 방안을 재점검하는 한편 비율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제도 IFRS 17 및 그다음에 KICS 신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제도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 그 신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의문과 적용에 있어서 애로점들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의를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 하고 그 다음에 회신하는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한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관련 파트에 질의응답을 저희가 받고 있고 또 이메일 등으로 질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회신을 하고 있으며 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보험회사 그다음에 회계법인 등과 함께 결성한 신제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보험회사나 회계법인 등을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기에 정리해서 적용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우선은 현재 그 유동성 프리미엄의 미스매칭 조정 비율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체계를 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자율과 보험부채 적용하는 할인율 간의 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이제 감독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가정, 예를 들면 해약률, 사망률, 뭐 유지율, 뭐 그다음에 생존율, 보험금 지급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실무 표준으로 만들고 또 그 실무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구 설립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3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언급이 되었으며 23년도 국정감사 뭐 중점 과제 뭐 이런 거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신건전성 제도 KICS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ICS 외부 검정 제도 운영 점검 및 관리입니다. KICS가 처음 도입되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기존 제도와 달리 외부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KICS에 대해서 그 적용 비율이나 자산 평가, 부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금 검증하고 검증 작업 진행 중인 그 외부 회계법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검증 보고서를 대회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된다면 올해 4월 이후에 공시 이제 검증 결과 보고서가 공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시행되는 KICS의 외부 검증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외부 검증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KICS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보험 리스크에 대해서 내부 모형 승인제도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예비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ICS 비율 관리를 위해서 업무 절차나 내부 검증 기준 마련 이런 내용들을 각 회사가 내부 통제 체계에 마련을 해서 정말 이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신뢰 있는 그 어떤 재무 정보가 산출될 수 있는 그런 내부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점검하고 필요시에 이제 점검을 하고 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이제 제도적 지원 방안입니다. 회사가 듀레이션을 이제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부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맞춰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회사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한 이제 공동 재보험이라는 것이 2020년 도입이 되었으며 계약 재매입이나 기타 계약 이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동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리스크만 이전하는 데 반해 공동 재보험은 모든 리스크를 다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의 이전을 통해서 어떤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해약 환급금의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자한테 보험회사가 계약을 되사는 이제 재매입이나 아니면은 보험부채 시가 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계약자의 동의하에 보험회사 간에 서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계약 이전 이런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